외국인의 눈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 우리나라는 그제 1,000명을 좀 돌파했고요. 미국은 한 22만 명 정도 하루에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또 긴급 승인을 했기 때문에 화이저죠. 백신을 긴급 승인을 했기 때문에 또 지금 시장이 좀 애매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연 확진자 수의 그런 나쁜 센티멘트가 시장을 갖다가 억누를 것인지, 아니면 백신의 기대감이 앞으로 더 이런 나쁜 센티멘트를 압도할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지 외국인의 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눈,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마켓 본부의 한슬리 선임 매니저 연결합니다. 한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먼저 지난주 외국인 수급 현황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예, 지금 EM 펀드는 이제 12주째 이제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근데 뭐 다들 느끼셨겠지만 강도는 12월 들어와서 조금 약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12월 연말인데도 그래도 EM 펀드로 유입이 지속되니까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코스피 매매상으로는 조금 다른 그림이었죠. 순매도 지난주에는 거의 2.3조 어치를 했고, 이거는 뭐 한국에 대한 뷰 체인지가 있었던 것보다는 지난주에 코스피 200 만기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도 그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연말에 가서 뭐 관련 좀 일부 차익 실현 그리고 리밸런스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을 거다. 그래서 뭐 코스피 200 날에도 또 마찬가지 그런 리밸런싱이 조금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가장 큰 이슈는 사실은 이제 백신 개발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앞으로 나올 이슈는 내일이면은 사실은 대의원들이 다 투표를 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거의 확정이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LG 전자에 대한 실적이 너무 좋다, 뭐 이런 종목을 얘기하자면 그런 것들도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또 공매도의 환매수 이슈도 좀 있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보기에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조금 집중했던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예, 지난주에 뭐 제일 좀 큰 호재가 LG전자, 그쪽에 이제 MC 사업부에 조금 더 구조 조정을 하는 좀 뭐 현황들이 포착이 됐다라고 기사들이 조금 나오면서 이거는 계속 이야기가 됐었죠. 예전부터 뭐 LG전자에는 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쪽은 꽤 좋은데, 홈 어플라이언스 홈 엔터테인먼트 그쪽은 좋은데, MC 쪽에서 적자를 뭐 줄일 수 있냐 없냐, 그리고 어쩔 때는 또 적자 폭이 좀 늘어나서 좀 실망감을 줘서 분명히 이거는 좀 해결해야 되는 좀 과제로 남아 있었는데, 지난주에 나온 뉴스로 보게 되면은 팀들을 조정을 하면서 특히 이쪽에 뭐 R&D 부서, R&D 팀하고 퀄리티 엔지니어링이라는 뭐 팀도 좀 조정 대상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걸 하면서 조금 외국인들이 이해를 하기 쉽게 조금 MC 사업부가 구조조정을 한다는 거를 좀 좋게 받아들였어요. 이게 왜 좋냐고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LG전자는 글로벌리 지금 1위를 띄고 있는 회사거든요. 홈 어플라이언스나 이쪽 홈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문제 없이 시장에서 지배력이 오히려 더 세지고 있는 회사이긴 한데, 이쪽에서 좀 문제가 된 건 MC 사업부였는데, MC 사업부를 좀 적자폭을 잡을 수 있을 때, 그때는 분명히 LG전자에 대해서는 뷰가 매우 좋을 거예요. 여기서 더불어서 오늘 좀 큰 화제가 된 이제 뭐 현대차 쪽에서 많은 뭐 합병 그리고 인수 뭐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크게 보면은 이제 미래차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LG전자도 분명히 그런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MC 쪽에서 MC 사업부가 꼭 문제 부서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쪽에서 이제 Vehicle Solution 자동차 관련해서 하는 사업부가 내년에는 흑자 전환을 한다는 이야기를 좀 해왔었어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좀 아이디어로 자동차 관련해서 다시 포커스가 맞춰지고, 이 자동차 관련, 특히 이제 미래차 관련해서 전장 관련해서 누가 조금 레거드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 현재 LG전자가 PBR 1배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VS 사업부가 좀 흑자 전환도 하고 여기서 이제 가시성이 더 있다고 보면은,
분명히 LG전자는 추가적으로 좀 PBR 기준으로 리레이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LG전자 뉴스가 오늘의 이제 현대차 그룹 뭐 이런 관련해서도 좀 뭐 연관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한슬리 선임 매니저께서 LG 전자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 이게 처음입니다. 종목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얘기 안 하시는데 그러면 LG 전자가 리레이팅 될 수 있다라고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논리와 함께 그러면은 우리도 좀 사도 되겠습니까? 개인들도? 네, 저는 좀 편한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모든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할 때 당연히 이제 뭐 성향이 있을 텐데 이제 제 성향을 보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조금 안전지향적인 투자를 조금 하고는 있는데 그게 기준점이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이죠. 뭐 한 회사 한 주가가 뭐 좋다고 해도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있으면은 저는 그렇게 쉽게 뭐 접근을 해라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LG전자 PBR 1배 아래에서는 좀 매우 편한 구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한 배에서 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얘네는 늘 한 배 아래였고 한 배 언저리였는데 그게 뭐가 싸냐? 회사가 바뀔 때는 그게 바뀔 것 같아요. 이제 PBR이 그래서 이제 디레이팅, 리레이팅이 언제 나오냐? 저는 LG전자가 이제 리레이팅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이유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MC 사업부하고 VS 사업부, 특히 이제 VS 사업부에서 리레이팅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좀 가시성이 더 생기게 되면은 LG전자가 이미 올해도 엄청나게 잘 됐어요. 주가를 보면은 뭐 월풀 주가도 엄청나게 잘 되면서 뭐 재택근무도 많이 늘어지면서 가전의 중요성이 좀 커졌고 그거를 이제 반영한 구간에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리레이팅이 뭐가 돼야 되냐 그러면은 MC 사업부가 잡히고 적자가 그리고 VS 사업부에서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은 대형주 쪽에서 조금 갈 수 있는 내년의 종목 뭐 일부 탑픽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DA 사업부가 이제 생활가전 얘기하시는 거죠? 디지털 어플라이언스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HA는 이제 홈 어플라이언스 말씀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MC는 MC하고 VS 네. 사업부입니다. MC는 핸드폰 얘기하시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BS는 Vehicle Solution이라고 해서 이제 자동차 전장. 네네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한번 짚어드렸고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요즘에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이 하나 있는데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삼형제 다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골드만삭스나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나 크레딧 스위스나 전부 지금 매도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공식적인 리포트에도 매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리포트는 그렇지가 않죠. 그런데 이런 부정적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데 우리 한슬리 선임 매니저께서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저희는 뭐 말씀드리는 게 좀 들리는 의견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뭐 시장에서 고객들이랑 이야기할 때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조금 뭐 많은 게 반영되지 않았냐라는 의견도 들리고 하고는 있지만 저희 하우스뷰를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훨씬 더 호재가 많아서 더 업사이드는 있다고 꾸준히 이야기를 해왔어요. 저희 그 리서치 쪽에서는. 그래서 뭐 저희가 더 당연히 커뮤니케이션을 더 많이 하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 리서치에서는 늘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그쪽에 오히려 조금 저는 실려서 셀트리온 대해서는 조금 업사이드가 더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최근에 변동성은 분명히 무서운 것 같아요. 저희가 그때도 뭐 지난주에 셀트리온이 외인 순매수가 엄청 강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문의가 있어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좀 데이터를 보니까 이쪽에서 공매도 잔고가 조금 줄었던 이야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한 거냐? 근데 또 반면에 그 이후에 며칠 보면은 또 외인이 순매도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더 오른다 그런 거보다는 최근에는 좀 수급 좀 외인들 좀 이거 많이 반영된 게 아니냐라 하시는 분들은 차익 실현을 계속 할 거고, 또 여기서 뭐 저희 리서치 뭐 뷰 포함해서 이거를 계속 좋게 보시는 분들은 계속 그 차익 실현에서 약세에 계속 들어오실 거고, 그래서 변동성은 계속 꾸준히 있을 종목이 좀 하나의 아닌가, 뭐 계속 그래 왔듯이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숏 커버링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기도 보입니다.
그 공매도를 워낙 많이 해놓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 공매도 평균가가 1년 평균가가 6만 원이었고요. 지금 오늘 보면 얼마입니까? 한 16만 원 같습니까? 그러면 200% 정도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많이 올라온 측면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올라가는 것을 뭐 여기서 가만히 뭐 바라보면서 조금 즐길 수는 있대. 하루하루 조금 우리가 follow-up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반도체 업종만 보면요. 국내 반도체 업종에 몇 가지 이제 호재가 있었어요. 호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뭐 대만에 뭐 지진이 났다든지 아니면은 대만 팹 11에 정전이 됐다든지. 근데 외국인들은 조금 매도를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 이유가 특별히 있었을까요? 예, 이거는 그렇게 특히 뭐 반도체 섹터 뷰가 바뀐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일부 뭐 말씀드리지만 좀 올라왔으니까 연말 되고 이제 연말이 되면은 분명히 많은 하우스들이 저희가 지금 외국인 고객들이랑 이야기를 해도 뭐 이번 주부터 휴가다, 다음 주부터 휴가다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북클로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클로징을 하기 전에는 많은 시간을 자리를 비워야 되니까 그만큼 조금 오른 종목들은 차익 실현을 해야 되고 뭐 다는 아니지만 당연히 조금은 리스크 차원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저희는 아직까지 반도체 관련해서는 뭐 이번에 정전도 있었고 뭐 화재도 뭐 그 지진도 있었고 뭐 이런 거 관련해서는 현물 가격이 계속 반응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이 현물 가격이 당분간 1분기 길게 되면 2분기까지 계속 반등을 할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을 때 이 구간에서 굳이 반도체 섹터를 뭐 팔고 뭐 뷰를 바꾸고 그럴 필요는 저희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계속 꾸준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오늘 보면 삼성전자 특별 배당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 1,000원 정도 줄 수 있다. 조금 공부를 좀 깊게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다 예상을 해 놓으셨을 텐데 그래도 외국인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텐데요. 배당 같은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삼성전자 뭐 그 우선주가 좀 어떻게 보면은 캐치업을 뭐 삼성전자 대비해서 한 거 아니냐 뭐 그런 거에서도 시장의 이야기도 있었고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3년에 대한 이제 쉐어홀더 리턴 폴리시가 올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끝나는 만큼 그만큼 특별 배당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서 예상을 한 거고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게 3분기 콜에서는 안 했죠. 근데 이제 4분기 콜에서 할 것처럼 매니지먼트가 이야기를 한 게 이제 다음 3년 사이클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거 관련해서는 조금 더 확실치 하는 거는 뭐 4분기 콜에 뭐 할 거다라고 뉘앙스를 말씀을 하셔서 그때 가서도 조금 더 뭐 추가적인 호재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거는 삼성전자 펀더멘털도 좋은 입장에서 뭐 이번에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뭐 배당을 늘릴 거다라는 분명히 의견은 다 있었고 그래서 뭐 당연한 호재로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슬리 선임 매니저께서 말씀하신 쉐어홀더 리턴 폴리시라는 것은 주주 환원 정책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3년이 이제 올해가 만기다. 그럼 이제 새로운 정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제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과거에 있던 주주 환원 정책보다는 앞으로 나올 주주 환원 정책이 과거의 것보다 좀 더 강할 수 있겠다라는 의미를 좀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러 약세에 대해서 저번 주에 2주 전에 뭐 1,030원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제 다시 1,090원 가고 그러는데 미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제 열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달러가? 예, 뭐 예전에도 환율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가 환율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 하우스 리서치에서도 최근에 리포트가 하나 나왔고요. 그거를 토대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원화 강세는 이제 지속이 될 거다. 하지만 지금까지 본 강세 폭보다는 조금 다소 완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FX 관련해서는 원화를 맥시멈으로 이제 밑으로 갈 수 있는 게 이제 1,030. 근데 이제 밴드를 저희가 드리면은 1,030에서 1,050을 보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원화 강세 관련해서는 조금 지속이 될 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결론입니다. 뭐 최근에 당연히 이야기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뭐 환율 관련해서 4분기 실적이 좀 어떻게 될 거냐, 특히 이제 이제 수출이 조금 더 개선이 되고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걱정하시는 상황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완만한 강세를 좀 보이게 될 경우에는
뭐 4분기에 당연히 그런 FX, 뭐 환율 임팩트가 있다고 해도 4분기는 워낙 그래도 원오프 이슈가 많고 많은 만큼 투자자들이 조금 그만큼 좀 봐주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4분기만 잘 넘기 하고 원화 강세가 좀 완화하게 가게 되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반면에 당연히 환율 강세로 이제 원화 강세로 가게 되면은 저희가 최근에 봤듯이 수급적으로 나쁠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미래에셋 대우 한슬희 선임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